안녕하세요. 서울 나헬 여성의원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난임의 원인을 찾다 보면 때로는 숨겨진 자궁기형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궁기형은 무엇이며 또 임신에 관련된 어떤 사실들이 있고 또 어떻게 발견하고 진단,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자궁기형이란 어떤 거죠? 자궁기형이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궁의 구조적인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기형이라고 하면 태생기 때 엄마 자궁 안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궁은 우리 골반 가운데 역삼각형 모양으로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데 태생기 때는 자궁은 이렇게 양쪽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뮬러관이라고 해서 자궁 뿔처럼 생긴 두 기관이 맨 처음 존재했다가 그것이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나서 융합이 됩니다. 융합된 다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자궁을 가로막고 있는 경막이 잘 융해가 되는 것, 소멸되는 것이 자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중단이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궁 모양의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자궁기형이라고 합니다. 자궁기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처음에 태생기 때 있었던 이렇게 양쪽에 있었던 자궁이 그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 발달이 정지가 되면 이때는 중복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보통 아래쪽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 맨 위쪽이 그대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을 쌍각자궁이라고 하고요. 또 융합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 융합 이후에 중격이 잘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중격자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격자궁 이후에 거의 자궁 모양은 정상으로 됐지만 자궁 저부 꼭대기 천장 쪽이 약간 내려와 있을 때 그것을 궁형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양쪽 자궁에 자궁 뿔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소멸되거나 나머지 한쪽만 꾸준히 성장해서 남는 경우는 단각자궁,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심플하게 이렇게 5가지를 나누는 것에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상 소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좀 어려운 그런 자궁기형도 있기는 합니다. 자궁기형이 난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모든 기형이 사실 임신이나 내지는 출산, 유산 이런 쪽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별로 그 영향을 보면 단각자궁이라고 하면 보통 배라는 양쪽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데 한쪽 나팔관과 한쪽 자궁만 있으면 당연히 임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각자궁은 난임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중격자궁 중에서도 자궁에 어떤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착상이 돼서도 원활하게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유산으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난임의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중격자궁이 되겠습니다. 중복자궁은 이제 자궁이 양쪽으로 같이 있는 것이어서 난임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임신이 되었을 때 자궁 용적이 작아짐에 따라 조산이 있거나 아기가 정 위치로 못 있고 거꾸로 있거나 가로로 있어서 결국에는 제왕절개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궁기형은 어떤 증상으로 미리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임기가 되고 임신을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는 중에 내지는 임신이 되었다가 유산이 반복되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자궁기형을 어떤 검사로 정확히 진단하나요? 일단 산부인과에 오시면 기본적인 질경을 넣어서 자궁 입구 쪽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한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를 확인하는 다음 단계가 됩니다. 자궁기형 중에 일반적인 초음파로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쌍각자궁이라고 많이들 하트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자궁 내강이 갈라져 있는 모양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의심하기가 쉽고요. 또한 경막자궁, 자궁 중격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그 중격의 두께나 또는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초음파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궁형자궁이나 단각자궁 등은 초음파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난임 검사 중에 나팔관 조영술 하게 되면 이때 자궁 모양까지도 같이 파악이 되어서 난임 검사를 하면서 자궁 난관 조영술을 통해서 자궁의 기형이
기형이 세로히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쌍각 자궁이나 중격 자궁이 또렷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는 MRI를 통해서 자궁 겉의 모양까지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초음파, 입체 초음파를 이용을 하면 자궁의 전체 모양을 파악을 하기가 쉽고 이를 통해서 자궁 기형을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은 자궁 내시경입니다.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자궁 안에 경막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자궁 천정 쪽, 자궁 나팔관 나가는 그 입구까지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인 자궁 기형에 대한 최종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시경은 자궁 경막을 치료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요즘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궁 기형이 발견되면 모두 치료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 기형은 정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환자분이 겪어온 과거력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경막 자궁이라고 하여서 자궁 안의 공간을 나누는 경막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착상력을 떨어뜨리고 또는 착상이 되었어도 초기에 유산이 되는 과정을 자주 겪게 하는 그 이유가 될 때는 자궁 경막은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단각 자궁이나 쌍각 자궁은 난임이나 유산과 관련된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쌍각 자궁 중에도 심하게 자궁 용적이 줄어들어서 조산이 반복되고 또한 유산까지 진행된다면 수술을 통한 교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궁형 자궁과 중복 자궁은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경험하신 쉽게 나는 환자 중 자궁 기형이 있었지만 임신에 성공한 사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기억나게 하는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면 환자분은 30대 후반으로 임신을 계획하는 중에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마음이 초조해져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분을 처음 진찰하는 자리에서 먼저 질경으로 자궁 입구 쪽을 확인하는데요. 질 안에 정상적인 공간이 유지가 되지 않고 질 안이 두 경막을 통해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 경막이 수직으로 생겨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뭐 특별히 본인이 불편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생리혈도 잘 배출이 되고 있었고요. 이분은 자궁 기형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심증을 가지고 그 다음 초음파를 보았더니 중복자궁이라기보다는 자궁 체부는 그대로 모두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한편 자궁 내에는 경막이 굉장히 두껍게 자궁 경부부터 자궁의 저부, 체부 꼭대기까지 굉장히 큰 자궁 내 중격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임신이 되기도 어렵지만 임신이 되어서도 유지하는 것에 안 좋은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나머지 난임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질 내에 있는 경막을 제거를 했고요. 자궁 경부는 둘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임신을 했을 때 자궁 경관 무력증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경부는 그대로 두 개를 유지하면서 자궁각 내에 경막이 거의 완벽하게 자궁 꼭대기에서부터 자궁 경관까지 되어 있는 경막을 두 번의 자궁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행히도 시술 없이 자연 임신에 성공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발견을 빨리 잘하고 그 부분의 처치를 최대한 앞서서 했기 때문에 시험관이나 또 다른 시술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 임신에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임은 임신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향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